이번 이야기는 실화 숨바꼭질. 희한하게 지금껏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한 이야기 중 이 이야기가 가장 강했는데, 아마 제가 겪은 걸 직접 이야기해주면 제 감정도 전달되는가 봅니다. 아무튼 이번 이야기도 실화고요. 어렸을 때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서 좀 지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았었죠. 저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미쳐 있었던 건 총이었습니다. 비비탄총. 다들 아실 거라 여깁니다. 비비탄총을 거의 20종류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프링 늘리면 파워가 더 강해진다고 해서 총들을 전부 해체해서 스프링을 늘려서 다시 조립하곤 했죠. 비비탄총을 총싸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뼈대만 지은 건물입니다. 진짜 벽만 있고 창문 같은 거나 문은 없어서 정말 총싸움하기 제일 좋죠. 다행히 제가 살던 동네에 그런 완공이 안 된 건물이 몇 개 있어서 매일같이 거기서 총싸움을 했죠. 그리고 해가 지면 항상 거기서 손바꼭질을 했습니다. 말이 숨바꼭질이지 거의 술래잡기였거든요. 어두우면 잘 안 보여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술래를 따돌리는 거였죠. 은근 긴장감 넘칩니다. 밤이 되면 술래의 어렴풋한 실루엣만 보이니까요. 총싸움을 한참 하고 좀 넓은 부지에서 막 짓기 시작한 집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집은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몸을 숨기기 정말 좋았기 때문이죠. 술래잡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되게 춥더군요. 그 집이요. 여름인데 말이죠. 들어가자마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저만 그런가 해서 애들한테 물어보니 애들은 뭔 소리냐면서 얼른 술래를 뽑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술래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층, 2층으로 담벼락을 타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열심히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술래가 오는 소리가 들리며 얼른 숨어있고 제 옆으로 술래의 검은 그림자가 쓱 지나가며 얼른 빠져나와 다른 곳에 숨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숨은 좁은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바닥에 난 틈으로 하얀 팔이 쑥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놀랬던지 너무 놀랬지만 숨을 참아 겨우 소리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 바닥을 쓸다시피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을 쓸다시피 하며 더듬어 혹시 누가 숨어있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 얼른 벽에 최대한 밀착해서 그 팔의 사정거리가 닿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되게 열심히 찾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팔을 넣으려면 바닥에 엎드려야 할 텐데 바닥은 시멘트와 잡다한 먼지로 굉장히 더러워서 의심스러워도 그냥 안 찾고 갈 텐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이 6명은 됐는데 술래를 빼고 해서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이서 제법 큰 부지인 건물이라고 해도 이방저방 움직이며 숨어다니며 분명 누군가 같은 곳에 숨으려고 하다가 티격태격하다 걸리기 십상인데 30분이 넘도록 아무도 안 잡히는 겁니다. 술래는 되게 바쁘게 찾아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이상하네. 왜 아무도 안 잡히지? 이게 되게 빨리 잡히고 술래가 자주 바뀌어서 재밌는데 술래가 계속 못 잡고 찾으러만 다니니까 슬슬 지루하더군요. 대충 저녁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혼자 훌쩍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나와서 좀 멀리서 보니까 술래 그림자로 보이는 검은 형체가 아래 위층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정말 뛰어다니는지 아래 위층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더군요. 나 하나 빠져나와도 모르겠거니 해서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 시간이 11시가 넘더군요. 해가 좀 늦게 지긴 해서 7시 넘어서 술래잡기를 시작했다고 해도 4시간이나 했다는 소린데 제가 듣기론 한 30분 정도 많이 잡아도 1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때 어머니께 돼지게 혼났죠. 해는 이미 진 지가 옛날이고 온 옷에 흙과 먼지가 범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씻고 밥 먹고 갈굼당해서 결국 다시 술래잡기를 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총을 챙겨들고 다시 놀이터로 직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제 일을 생각하고 야! 어제 술래 누구였냐? 왜 이렇게 못 잡아? 나 졸라 지루해서 집에서 밥 먹으러 갔다가 못 나왔잖아. 술래가 누군지 왜 몰랐을까요? 가위바위보로 뽑았음. 당연히 술래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말이죠. 이상하죠. 저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상합니다. 애들은 순간 벙한 표정이더군요. 뭐? 왜? 야, 어제 무슨 술래잡기를 했다고 그래. 그래, 어제 갔다가 거기 막 이상해서 추워서 그냥 다들 집에 갔잖아. 너 미쳤냐? 어? 뭔 소리야? 어제 내가 춥냐고 물어봤는데 안 춥다고 그냥 술래잡기 했잖아. 야, 너 진짜 왜 그래? 어제 애들이 막 춥다고 무섭다고 해서 그냥 집에 다 갔잖아. 그래, 네가 갑자기 저 여자 봐 이러면서 건물 가리키는 바람에 애들이 다 겁먹고 도망갔잖아. 제가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봐 라고 해서 애들이 기겁하고 다 도망갔답니다. 저만 두고요. 어? 진짜? 야, 씨, 뻥치지 마라 이 새끼들아. 야, 어제 술래잡기 했잖아. 진짜 왜 그런데? 니 미쳤냐? 연락? 아, 나 그럼 어제 나랑 술래잡기 한 사람은 누군데? 그날 전 누구랑 그렇게 술래잡기를 했을까요? 4시간 동안요. 제가 본 그 하얀 팔은 누구 거였을까요? 그것보다 그때 제가 검은 실루엣한테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제가 엄청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3학년에 4학년 때 겪은 겁니다. 되게 하얀 팔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 손치곤 긴 팔이었네요. 즉 어른 팔이었다는 거죠. 저 때는 제가 목포에 살고 있었고요. 지금은 경남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제가 중3인가 고1 땐가 다시 목포에 며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와, 많이 바꿨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되게 눈에 익는 폐가 같은 게 보이더군요. 건물이 눈에 익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있던 장소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렸을 적 혼자 술래잡기를 했던 그 장소였던 거죠. 건물을 보아하니 다른 건물 같았는데 장소는 분명 그 장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혼자 술래잡기를 했던 일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 일이라.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가 막 덩그러니 있더군요. 저희 동네 슈퍼가 좀 큰 게 있었는데 거기 주인을 어렸을 때부터 이모 하면서 부를 만큼 되게 친했습니다. 가서 군것질 같은 거 그냥 먹고 한 기억이 있네요. 암튼 그 슈퍼가 있길래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아직 하고 계시더군요. 아우 반갑다 하면서 되게 많이 컸다고 참 살갑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엄청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엄청난 걸 듣게 되었죠. 제가 이사를 가고 난 후 얼마 안 되어서 그 건물터 땅을 팠더랍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을 질 때쯤 그 동네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여자였는데 퇴근하는 길에 봉변을 당했던가 봅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고 3일이 지나서 실종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막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건물이 이미 콘크리트로 붙고 건물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죠. 제가 이사를 가고 난 후 얼마 안 돼 제보가 들어왔네요. 그 건물터 주변에 수상한 남자 2명이 얼쩡거리는 걸 봤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쯤 뭐 삽이나 포대 같은 걸 들고 새벽에 이상한 남자 2명이서 건물 주변에 얼쩡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부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새벽에 일을 한다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바로 땅 주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 건물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시체가 유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집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소름이 쫙 돋더군요. 미친듯이 뭔가 찾아 헤매던 그 검은 실루엣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제가 숨어서 있던 곳은 그곳을 열심히 뒤지던 그 하얀 팔이 그 여자의 팔이었던 거죠.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집을 쓱 지나쳐 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낮이라고 해도 건물이 되게 어둡고 뭔가 안에서 절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 폐가 있더군요. 정말 먼지와 시멘트 냄새, 목재에서 나는 특유의 나무 냄새까지
예전에 놀던 그대로였습니다. 뭐지? 왜 내가 여기에 있지? 하고 있는데 무슨 빗자루로 있죠. 바닥을 열나 빨리 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황염미화 하시는 분들이 쓰는 초록색 빗자루 있죠. 긴 거. 그걸로 바닥을 엄청 빨리 쓰는 듯한 소리. 뭐지? 이러고 있는데 글쎄 정말 피부가 밀가루같이 하얀 여자가 몸에는 옷을 입고 있긴 한데 옷에는 무슨 흙도 아니고 진흙 같은 거 가득 묻어가지고 양팔을 바닥에 쓱쓱하고 쓸다시피 더듬거리면서 기어다니더군요. 머리는 땅에 대고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금이 저리더군요. 아, 그 모습은요 진짜 공유하고 싶네요. 전 바로 선차로 오줌 쌉니다. 진짜. 대충 비슷한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훨씬 개기스럽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여자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숨어있던 곳에 얼른 숨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절로 그것에 가서 숨어진 겁니다. 꿈이라. 막 여자가 바닥을 쓸면서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요.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예전처럼 좁은 공간에 팔을 쑥 넣더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더군요. 저는 숨도 참고 벽에 밀착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날 것 같았습니다. 한 1분여를 찾던 그 팔이 쑥 하고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참았던 숨을 쉬었습니다. 혹시나 숨소리라 들릴까봐 정말 조용히 숨을 뱉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구멍으로 그 여자의 머리가 쑥 하고 들어오더니 찾았다. 라고 하면서 절 쳐다보더군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 보니 침대였어요. 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더군요. 도저히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불을 켜고 누워서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마 그 여자는 자신을 죽인 그 남자들을 찾아다녔던가 봅니다. 어쩌면 아직도 찾아다닐 줄도 모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뒤로 슥슥슥 하는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